당신이 친절과 배려, 완벽한 헌신을 다 바쳤던 남자가 멍하니 옆에서 지켜보는 당신을 두고 그녀에게 떠나가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이 뒤에서 그 여자라고 부르는 바로 그 여자에게요. 자신의 욕망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고 그의 기분에 맞춰주지도 않으며 누구의 인정도 구하지 않는 여자에게요. 그리고 조용히 영혼을 뒤흔드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한테 뭐가 문제지? 당신은 모든 걸 제대로 했어요. 당신은 이해심 많았고 편리했고 다정했죠. 당신은 착한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녀를 선택했죠. 그리고 단순히 그녀를 선택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마치 집착처럼 느껴질 만큼 강하게 그녀에게 끌려요. 당신에게는 단 한순간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힘으로요. 그 이유는 남자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쁘게 대우받는 걸 즐겨서도 아니고 그 여자가 당신보다 더 예쁘거나 똑똑해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진실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불편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남성 심리의 어둡고 미지의 영역에 숨어 있죠. 이건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 아름다움, 그리고 오름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리니까요. 칼 융은 한 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투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나쁜 여자에게 매혹된 남자는 사실 한 여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억압됐지만 여전히 간절히 살아있는 영혼의 한 부분, 즉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자신의 힘이죠. 여기서 나쁜 여자는 진단명도 모욕도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 그녀는 상징이에요. 그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자유의 상징이죠. 그리고 당신, 착한 여자라면 당신은 안전함, 편안함, 그리고 사회적 계약의 상징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착한 여자와 결혼하는 이유예요. 이건 논리적이고 적절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일이죠. 하지만 남자들은 진짜로 미칠 듯이 자신을 잃을 정도로 미쳐버릴 지경까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편리한 존재로 남는 한 그는 자신을 살아있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떠날 거예요. 이건 잔인한 진실이지만 오직 이 진실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판단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시면을 들여다볼 뿐이에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건 결코 당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당신이 되기를 두려워했던 그 존재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지식, 이 이해가 당신의 위대한 깨달음이 될 수 있어요. 솔직해집시다. 착한 여자란 하나의 역할이에요. 어릴 때부터 연기하라고 배워온 역할이죠. 순종해라. 반항하지 마라.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라. 화내지 마라. 착하게 굴어라. 당신은 이 역할을 너무나도 열심히 연습한 나머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어요. 당신은 진짜 감정, 분노, 짜증, 그리고 내면의 포효까지 억누르는 법을 배웠죠. 아니에요. 당신은 이런 불편한 자신들의 조각들을 모두 영혼의 어두운 지하실에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남자를 만났을 때 당신은 그에게 흠잡을 데 없는 편집된 버전, 즉 가면을 내밀죠. 그리고 그도 울지 말고 약해지지 말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라나 당신에게 자신의 가면을 내밉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완벽하지만 생기 없는 연극을 만들어내는 두 배우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가면이 맺는 결합이죠. 안전해요. 편안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삶이 한 점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왜냐하면 열정은 진정성이 있는 곳, 빛과 그림자가 모두 존재하는 곳에서만 태어나기 때문이죠. 이제 그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 바로 그 빛이 어떤 역할도 연기하지 않아요. 무대예요. 연극이죠. 삶이에요. 그녀는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춤춰요.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허락하며 때로는 거칠 수 있어요.
그녀는 변덕스러울 수도 있죠. 그녀는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코 사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남자가 그녀를 바라볼 때 그의 영혼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히 한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녀 안에서 자신이 금지당했지만 간절히 원했던 자유를 봐요. 그녀의 대담함은 그가 억눌러온 규칙에 대한 내면의 반항심이에요. 그녀의 독립성은 그가 몰래 두려워하는 거절에 대한 공포이고, 그녀는 그것을 이미 극복했죠. 그녀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그가 자신의 삶에서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무능력이에요. 그녀는 그가 가장 대담한 상상 속에서만 꿈꾸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와의 이 만남은 그가 착한 남자이기 위해 수년 전 배신했던 자신의 한 부분과의 만남이기도 해요. 이것은 그에게 공포와 동시에 최면에 걸린 듯한 거의 동물적인 끌림을 불러일으켜요. 그가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는 그녀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녀는 그가 자신으로부터, 자신이 쌓아온 오름의 감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당신은 그에게 평화를 줘요. 그녀는 그에게 변화를 줘요. 당신은 그에게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의 표면을 줘요. 그녀는 그에게 그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뒤흔들 폭풍을 약속해요. 그 폭풍은 그의 모든 악마들을 바닥에서 끌어올려 결국 마주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의 영혼은, 더 이상 가장하지 못해 지쳐버린 영혼은 이 폭풍을 간절히 갈망해요. 그의 의식적인 마음, 자아는 당신에게서 아내를 찾으려 할지도 몰라요. 자신의 아이들의 어머니, 사회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요. 그래서 남자들은 착한 여자와 결혼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이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선택이죠. 머리로 하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의 영혼, 그의 무의식은 그녀를 향해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쳐요. 왜냐하면 오직 그녀만이 그녀의 존재 자체와 그녀의 본보기로 그가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대담하게 살 수 있지? 그리고 그의 영혼은 속삭여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 내적 갈등, 해야 한다와 원한다 사이의 싸움이 바로 그 화학작용, 그 집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순수한 낭만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투영이에요. 그는 자신이 살지 못한 억눌린 삶 전체를 그녀에게 투영하죠. 당신은 친절함과 배려로 그가 착한 남자, 착한 여자 곁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반면에 그녀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저 존재함으로써 그가 자기 자신이 되고 나쁘게 굴고 살아있고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조용히 허락해줘요. 그리고 이 선물, 즉 진정성의 선물, 허락의 선물은 당신의 모든 희생, 모든 배려, 모든 완벽한 올바름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녀요. 왜냐하면 영혼은 언제나 온전함을 향한 길을 선택하거든요. 그 길이 고통과 혼돈, 그리고 옛 삶의 파괴를 동반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가 당신을 떠나는 건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와 자신을 무기력한 잠에 가두고 있었어요. 그 잠 속에서 당신들은 편리했지만 이미 죽어 있었죠.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사회가, 부모가, 화려한 잡지가, 남자의 기대가 써놓은 규칙에 따라 살아가요. 그녀의 행동은 끝없는, 지치도록 힘든 인정받기 위한 탐색이에요. 내가 옷을 제대로 입었나? 내가 올바른 말을 하고 있나? 내가 너무 크게 웃고 있나? 내가 그에게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까? 당신의 모든 생명력은 바깥으로만 향해 있어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면서요. 당신은 손질 잘된 아름답고 완벽한 정원이에요. 모든 꽃이 제자리에 있고 잡초 하나 없는 그런 정원이죠. 정말 예쁘고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너무 뻔해요. 이 정원에는
신비로움이 없어요. 하지만 비치는 자기만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요. 그녀는 야생적이고 원초적인 숲이에요.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위험하지만 진짜 길들여지지 않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죠. 그녀의 에너지는 내면을 향해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규칙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그녀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녀는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예요. 칼 융은 이것을 야생 여성 원형의 발현이라고 부를 거예요. 문명에 의해 길들여지거나 거세되는 것을 거부하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주권적 힘이죠. 사회적 규범, 회사의 일상, 주택담보대출과 각종 의무에 얽매여 사는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갇혀 있다고 느껴요. 그는 문명화되고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그의 깊은 내면에는 야생의 기억, 원초적 자유, 사냥꾼이었던 시절의 기억이 살아있어요. 지금은 중간 관리자일 뿐이지만요. 그리고 그가 당신 착한 여자를 만났을 때 그는 동료 죄수를 보는 거예요. 당신들 둘 다 아름답게 장식된 세장에 있지만 결국 세장은 세장이죠. 당신과의 관계는 두 죄수가 철창을 애써 외면하며 이게 행복인 척 조용히 편안하게 동거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진짜 취할 듯한 자유를 봐요. 그녀는 자기 자신이 되는데 허락을 구하지 않아요. 이웃이나 동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그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느끼는 대로 살아요. 남들이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라요. 이런 모습이 그를 충격에 빠뜨려요. 그는 그런 모습에 매료돼요. 그녀에게 최면에 걸린 듯 끌려 들어가죠. 그녀는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야생성을 살아 숨쉬는 증거처럼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순히 한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감옥에서 탈출할 기회를 봅니다. 왜 이런 매력이 그렇게도 거부할 수 없을까요? 그녀의 자유로움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녀 곁에 있으면 그 역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판단에 있어 더 대담해지고 욕망에 더 솔직해지며 행동에 더 즉흥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를 통제하거나 자신의 세계관에 맞게 바꾸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의 완전한 독립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그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공간과 숨쉴 여유를 줍니다. 당신은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종종 눈치채지 못한 채 조금씩 그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를 더 나은 사람, 더 올바른 사람,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당신이 바라는 이상형에 맞추려 하죠.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아늑하고 안전한 집을 만들고 모든 폭풍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해요. 이것이 바로 아내의 논리, 가정을 지키는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안정적인 결혼과 가문의 계승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그를 위해 집을 짓지 않아요. 그녀 자신이 바로 집입니다. 야생적이고 원초적인, 마치 자연 그 자체처럼요.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하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리지도 않죠. 그녀는 온 존재로 말합니다. 나는 자유야. 내 길은 이쪽이야. 원한다면 나와 함께 와. 재미있을 거야. 원하지 않으면 나 혼자 갈 거야.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아. 그리고 바로 이 사슬이 없는 상태, 그에게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는 그 태도가 가장 강하고 끊을 수 없는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언제나 완전히 통제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원하게 마련이죠. 당신은 그에게 안정감과 예측 가능함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험과 신비로움을 줍니다. 당신은 그가 폭풍우를 겪은 뒤 상처를 치유하러 돌아올 수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항구입니다. 그녀는 바로 그 폭풍우입니다. 그리고 남자, 특히 일상과 체면에 질식해가는 영혼을 가진 남자는 언제나 그 폭풍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항구와 결혼할 수도 있겠죠. 항구는 그에게 든든한 후방, 따뜻한 식사,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제공해 줄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 영혼, 존재 자체는 늘 탁 트인 바다와 바람, 그리고 파도를 갈망할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이른바 까칠함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일 뿐입니다. 자신의 본성에 대한 급진적이고 타협 없는 절대적인 충성이죠. 그리고 이 특성은 가장 매력적인데, 왜냐하면 내면의 힘, 즉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의견, 그의 존재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행복을 선물처럼 주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행복이란 자유로울 용기에서 비롯되는 부산물임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이 교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 자유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자유로움에서 도망쳐 당신의 편안함과 예측 가능성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자유를 꿈꾸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에 닿지 않는 짜릿한 꿈에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남자의 자아는 누구의 자아와 마찬가지로 칭찬과 인정, 그리고 편안함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착한 여자, 당신은 그의 자아의 달콤한 연료를 완벽하게 공급해주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를 한없이 존경합니다. 당신은 그의 모든 말에 동의합니다. 당신은 대화에서 모든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당신은 그가 항상 옳고 항상 강하며 항상 영웅인 것처럼 멸균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그의 자아에 숟가락으로 먹여주듯 칭찬을 주고 그의 자아는 점점 커지고 만족하며 게을러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당신의 사랑스럽고 존경 어린 눈빛 속에 비친 자신의 멋진 모습을 즐길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영혼에게 이것은 정체,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마치 창문도 문도 없는 따뜻하고 아늑하며 부드러운 방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머지않아 그 방의 공기는 바닥나게 됩니다. 영혼은 본성상 성장과 극복,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도전, 갈등, 고통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악녀가, 그녀가 바로 도전입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그를 칭찬하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녀는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있음을, 그것도 종종 완전히 다른 의견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편리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처럼 바라보지 않고 동등한 존재, 흥미롭지만 동등한 게임의 파트너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부풀어 오른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를 편안한 구역에서 밀어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에게 분노와 짜증, 심지어 모욕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히 나와 논쟁을 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짜증 뒤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 바로 존경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삶에 기분 좋고 편리한 존재, 기능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강하며 자립적인 개인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그녀의 존경을 얻기 위해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 즉 착한 여자들이 자주 하듯이 그를 구하거나 고쳐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처럼 보살피는 역할을 하지 않죠. 그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그에게 거울을 들이밀며 조용히 묻습니다. 이게 당신이에요. 정말 이게 당신의 최고의 모습인가요? 정말 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인가요? 그녀는 그가 생각하고 진화하고 자신과 어울릴 만큼 더 강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녀는 그의 개인적인, 무자비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영혼의 트레이너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휴식을 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긴장감, 이 극복 속에서 진정한 남성의 힘이 태어납니다. 이걸 금속 조각에 비유해 보세요. 당신은 이 금속 조각이 영원히 누워 있을 수 있는 따뜻하고 기분 좋은 물과 같습니다. 변하지 않고 편안함 속에서 녹슬어 가죠. 그녀는 불이자 망치입니다.
담금질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불꽃이 튀고 모든 것이 갈라지지만 그 결과는 눈부시고 강하며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남자들은 이런 여성을 떠올리며 종종 그녀가 나를 더 나은 남자로 만들어줬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녀가 그들에게 훈계하거나 헬스장에 가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 그녀의 기준, 그녀가 자신과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이 그들이 안주하거나 타락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보기를 통해 기준을 높였습니다. 좋은 여자와의 결혼은 종종 자신의 자아에 편안함을 주기 위한 무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녀는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녀는 나를 돌봐줄 거야.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야. 그녀와 함께라면 너무 쉬워. 이것은 약함의 선택이고 정체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뒤흔들고 인생을 바꿔놓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영혼의 선택입니다. 성장을 위해 영혼은 센 여자에게서 촉매제, 즉 의식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줄 신성한 자극을 봅니다. 그녀의 센 성격은 단지 맞장구를 쳐주지 않겠다는 의지일 뿐입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지라고 그녀가 재미없는 농담에 억지로 웃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그를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더 강하고 똑똑하다고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약하고 멍청한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혹하지만 치유가 되는 솔직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 아첨, 가식에 지친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 솔직함에 끌리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식물이 물을 찾아가듯이 말이죠. 이제 당신은 그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사랑하나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잠재력, 그가 될 수 있는 가장 영웅적인 모습을 사랑하며 그를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칭찬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 표현되는 그의 숨겨진 힘에 대한 이 믿음은 훨씬 더 소중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인생의 영웅으로 만들어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갈망하며 마음속으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착한 여자는 아주 자주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 결핍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녀는 남자가 있어야만 완전하고 온전하며 보호받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깔때기처럼 그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전화, 문자, 관심, 칭찬, 사랑의 확인을 기다립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비어 있어. 너 없이는 불완전해. 제발 와서 나를 채워줘. 남자에게 이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자존심이 크게 기뻐하죠. 그녀는 나를 필요로 해. 나는 그녀의 구원자야. 나 없이는 그녀가 길을 잃을 거야. 하지만 곧 이것은 무겁고 견딜 수 없는 짐으로 변합니다. 그는 그녀의 행복, 감정 상태, 기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치고 힘이 빠지는 일입니다. 그녀가 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마음은 더 이상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흡혈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는 덫에 걸린 기분입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유롭게 숨 쉬고 싶어서요. 하지만 비치는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녀의 세상은 남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관심사, 열정, 친구들, 그리고 그 남자 이전에도 활기차고 충만했던 자기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이후에도 그럴 겁니다. 그녀는 그가 와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 행복합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온전하고 주권적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깔때기가 아니라 내면에서 샘솟는 원천입니다. 이제 그녀는 결핍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선택을 내보입니다. 그녀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놀라워. 내 삶은 이미 충만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더 흥미로워질 것 같아. 나는 네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너와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한 거야. 네가 없으면 못 살기 때문이 아니야. 이 엄청나고 근본적인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자신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 자신일 자유를 줍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사랑할게.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행복해.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함께 행복하자. 남자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자에게 마치 자석처럼 끌립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법칙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이것은 도전입니다. 그녀의 자립심은 그로 하여금 그녀의 관심, 시간, 흥미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흥미롭고 활기차고 그녀의 시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둘째, 역설적으로 이것은 그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녹아들지 않을 것임을, 자신을 잃지 않을 것임을, 자신의 공허한 삶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녀와 함께 있어도 자신이 소모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셋째,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본능적으로 성적입니다. 자신의 삶과 에너지를 소유하고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여성은 강력한 자신감을 뿜어내며 이는 가장 강력한 최음제처럼 작용합니다. 이제 당신은 보살핌으로 사랑하려고 하나요? 당신의 헌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려는 의지로 그를 사랑하려 하나요? 당신은 그가 고마워하고 똑같이 돌려주길 바라며 모든 에너지를 그에게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허탈하고 원망스러워지고 그는 짐을 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아낍니다. 그녀는 기꺼이 에너지를 나누지만 완전히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과 행복의 주된 원천이 그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 강력하고 따뜻한 에너지의 원천에 끌려가 충전하고 영감을 얻으려 하지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지막 에너지까지 내어주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착한 여자와의 결혼은 종종 상호 의존과 암묵적인 계약 위에 세워집니다. 나는 집을 돌보고 너는 재정을 책임진다. 나는 너에게 위안과 평화를 주고 너는 나에게 안정과 지위를 준다. 이건 거래죠. 논리적이고 편리한, 하지만 센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건 두 개의 독립적이고 스스로 빛나는 별이 잠시 가까워져 엄청나게 아름다운 광채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의 형태 없는 덩어리로 합쳐지거나 각자의 궤도를 잃지는 않죠. 이건 두 주권적 힘의 춤이지 두 조각이 하나로 납땜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원하게 될 때, 그리고 당신의 행복이 그의 일이 아니라 당신만의 신성한 책임이 될 때, 바로 그때 당신은 그 뻔뻔하면서도 매혹적인 끌림을 뿜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란 남성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자신의 행복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온전함, 이런 에너지적인 자립성은 남자가 멀리서도 느낄 수 있어서 그는 마치 금지된 듯하지만 너무나 매혹적인 불꽃에 이끌리는 나방처럼 그쪽으로 날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이유에 도달했습니다. 칼 융은 모든 남성의 영혼 안에 무의식적인 여성성, 즉 아니마가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아니마는 남성이 자신의 영혼, 창의성, 감정, 신성함으로 이끄는 내면의 안내자입니다. 아니마는 다면적입니다. 그 모습은 순수한 소녀, 자애로운 어머니, 판무파탈,
또는 현명한 노파일 수도 있습니다. 착한 여자는 대개 그의 아니마 중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안전한 한 가지 측면만을 구현하고 활성화합니다. 대부분은 어머니의 측면, 즉 보살피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모습이나 소녀의 측면, 즉 순수하고 결백하며 보호받아야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그의 어머니에게 소개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아내이자 그의 자녀들의 어머니 역할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성의 여성적 무의식 중에서 밝고 이해하기 쉬우며 위협적이지 않은 한 부분만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고 거세된 세계관입니다. 남성의 영혼도 모든 영혼과 마찬가지로 온전함을 갈망합니다. 그의 아니마의 모든 측면, 어둡고 위험하며 혼란스럽고 유혹적인 부분까지도 인식되고 보여지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길 위에 그녀가 나타납니다. 바로 악녀입니다. 그녀는 평면적이고 단면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입체적입니다. 그녀는 빛과 그림자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는 다정하고 애정이 넘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분노하고 무자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모성적이고 보살피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한 시간 뒤에는 아이처럼 변덕스럽고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니마의 여러 가지, 종종 완전히 반대되는 원형들을 한 번에 구현합니다. 그녀는 유혹자이자 전사, 마녀이자 뮤즈입니다.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무지개의 모든 색과 어둠의 모든 그림자로 반짝입니다. 남자가 이런 여성을 만났을 때 그의 아니마는 완전히 깨어납니다. 빛나고 편리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둡고 두려운 부분까지도 말이죠. 그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끌림만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혼에서 잃어버린 한 조각을 만난 것 같은 신비로운 인식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눈물이나 황홀경 속에서 운명적인 사랑, 소울메이트, 카르마적 인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원형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공명입니다. 그는 당신을 바라보며 아내를 봅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쉬운 사회적 역할입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여성의 무섭고도 찬란한 다양성 전체를 봅니다. 이것은 신화이자 꿈이자 신비이며 그 자신에게 이르는 길입니다. 그녀의 이른바 까칠함은 그녀의 온전함, 오직 착하고 편리하고 친절하기만 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신과 마녀 모두를 받아들이며 바로 이 내면의 정직함과 온전함이 그녀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녀의 본보기를 통해 그는 자신의 내면의 복잡함, 모순, 그리고 내면의 야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착한 여자와의 결혼은 그가 명확하고 안전한 역할을 선택한 자아의 결정입니다. 나는 남편이 될 것이다. 너는 아내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하다. 모든 것이 규칙대로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사랑, 영원히 기억에 남는 사랑은 신비를 택한 그의 영혼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가 바로 까칠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동시에 치유하고 상처를 주며 창조하고 파괴하는 여성 원리에 충만함을 살아 숨쉬는 화신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런 관계는 종종 격렬하고 극적이며 변혁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가 자신의 완전하고 검열되지 않은 살아있는 아니마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연금술적 개별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좀처럼 평온하거나 유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랑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신비로운 경험, 심연과의 조우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믿음직한 산문입니다. 그녀는 영혼을 전율케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과 결혼함으로써 일상의 편안한 삶을 위해
산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 그의 본질, 그의 무의식은 항상 그 시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가 그 안에서 깨운 시들, 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쁘기도 했던, 비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이기도 했던,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니라 온 세상이었던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이 불편하지만 해방감을 주는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선하거나 나쁘거나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가 통제하고 판단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꼬리표일 뿐입니다. 진실은 남성의 영혼도 여성의 영혼처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그가 선택한 나쁜 여자는 단순히 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상징입니다. 그가 절실히 결여한 자신의 용기의 상징이고 스스로 금지해온 자유의 상징이며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그림자의 상징이고 그가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완전한 아니마의 상징입니다. 그는 그녀의 나쁨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온전함,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허락, 살아있음을 허락하는 그 자유로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당신 착한 여자에게 향합니다. 이 역할을 얼마나 더 계속할 건가요? 사회적 인정을 보장해주고 어쩌면 손가락에 반지까지 끼워줄 수는 있지만 진짜 살아있는 열정을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을요? 결혼까지는 이끌 수 있지만 숨이 멎을 듯한 사랑으로는 이끌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요? 아마도 지금 그가 다른 사람에게 떠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이 아픔은 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신 안에 갇힌 영혼, 당신의 그림자, 야생의 여성, 내면의 거친 여자가 보내는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선함과 가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에 지친 그녀의 외침이죠. 그녀는 당신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날 내보내줘. 편리함이 아니라 열정으로 선택받는 길은 더 착해지고 더 이해심 많아지고 더 편리해지려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이미 당신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진짜 길은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을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자신을 허락하고 내면이 온통 아니야라고 외칠 때 큰 소리로 아니야라고 말하는 자신을 허락하며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우선시하는 자신을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은 융이 개성화라고 불렀던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해지고 자신 안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될 때 더 이상 자신을 완성해 줄 남자를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그들이 완전히 반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정적인 의미의 피치가 되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진정한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에 내면 깊숙이 공감했다면, 이 아픔과 희망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느꼈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찾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자신을 바라보고 들어주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걸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지만 결국 상처받는 그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말들에서 진실을 느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온전함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이 우리만의 조용한 신호, 우리의 약속이 될 거예요. 채널을 구독해서 우리 함께 이 깊은 여정을 계속해 나가요. 진짜 위대한 사랑은 누군가에게 완벽해졌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자신에게 고통스러울 만큼 솔직해졌을 때 찾아옵니다.